네, 반갑습니다. 3월 12일 수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뉴욕 증시가 여전히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1.14% 하락이고요. 나스닥은 0.18. 나스닥은 그래도 장중에 상승 포인트 몇 번 만들어졌었고요. 마감 시점에도 상승 흐름이 좀 진행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고요. S&P 500 역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 이었다가 장 막판에 마이너스 0.76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유럽 증시도 일제히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독일, 프랑스, 영국 전부 다 1%대 하락을 보여줬고요. 문제는 이제 그 트럼프의 이제 관세 이 부분이겠죠. 그래서 어제도 이슈로 살짝 다뤄드리긴 했습니다만 오늘부터 철강 관세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5% 뭐 철강과 알루미늄 뭐 물론 이제 특정 품목은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들이 이제 또 문제점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에 대해서 철강 관세를 2배로 올렸죠. 25%에서 50%로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제 더 심각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뭐 우크라이나의 어떤 그 잠정적인 휴전 이런 부분들도 얘기로 전해지고 있어서 좋은 소식도 있는 반면에 나쁜 소식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좀 많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기술주는 그래도 조금씩 상승 반전을 좀 했네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테슬라 전기 자동차 구매했다라는 얘기가 전해지면서 반등을 좀 했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반등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 보이고요.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정도가 나온 게 아닌가 판단됩니다. 자,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뉴스를 보시면 뉴욕 증시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오락가락 트럼프 관세 때문에 이틀째 하락하고 있다. 다우지수 1% 떨어졌다. 이런 얘기죠. 관세 정책에 혼란이 지속되면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관세가 지금 뭐 사실 법으로 정해져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휙휙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애매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 보여요. 극도의 변동성을 보이며 하락했다. 미국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를 50%로 올리기로 한 뒤 이를 철회할 수도 있다라고 시사하며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자, 관세를 25% 하기로 했었는데, 이, 캐나다에서 맞불을 놨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전기도 끊어버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야, 니네 그러면은 우리가 철강 니네한테 50% 올릴 거야. 대신에 이것을 철회하고 싶다라면, 뭔가 우리한테 다른 걸 내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철강 관세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은, 일단은 미국이 강경 조치를 좀 취한 것이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오히려 더 답답하다라는 얘기죠. 왜냐면 관세를 그래서 매기겠다는 거냐 말겠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결정이 안 돼 있는 거죠. 우리 투자자들은 가장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잖아요. 불확실성.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 요인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 부분입니다. 트럼프가 유발한 경기 침체 우려감도 시장을 잠식하면서 극도의 변동성을 촉발했다. 일단 저가 매수가 좀 유입이 됐었죠. 왜냐면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야 이거는 너무 빠진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해서 매수가 들어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유입되던 주가 지수가 트럼프가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높이겠다 하게 되니까 다시 하락세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자, 오늘부터 이제 전 세계 국가에게 이제 철강 관세가 부과가 됩니다. 이 철강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뭐 지금 캐나다 쪽에는 원래부터가 이제 얘네가 무관세였어요. 네, 무관세. 캐나다, 멕시코 이런 데 무관세였는데 이제 25%로 올리는 부분들이 있으면서 이제 캐나다가 반발하고 나서게 된 거고 그러면서 미국이 지금 50%로 더 진행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미국에 공급되는 전기에 대해서 전기료 할증을 진행하기로 했었던 부분들이 문제가 아니냐. 야, 근데 이렇게 되면은 온타리오가 이제 전기를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물론 이제 이 해당 그 지역은 약 5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뉴스에서는 약 5천만 명 정도가 피해를 볼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5천만 명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간접적 피해자까지 합치면 3천만 명 정도 피해를 본다라고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그 정도보다는 더 작다라고 되어 있어서 트럼프는 감내하자 뭐 이런 얘기를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전기 공급이 안 되면 일단 문제가 뭐냐면, 그 전기요금 인상도 인상이지만 그쪽에 몰려있는 어떤 생산시설이나 이런 것들에는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공장에 전기가 안 들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공장이 돌아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고, 지금은 이제 캐나다 쪽에 대한 부분이지만 오늘부터 시작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네, 보편 관세죠. 모든 국가에게 다 관세를 25% 물려버리겠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물리게 된 건데, 이게 굉장히 좀 재미없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 무역 확장법 232조에 의한, 네, 그런 관세 부과다거든요. 이 무역 확장법 232조가 뭐냐?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해서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이다. 이거를 들고 나서게 된 거거든요. 자, 요거를 들고 나왔는데, 철강이 그래서 미국의 국가 안보를 도대체 뭘 위협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은 2018년도였죠. 그때도 이제 이 무역 그 확장법 이 부분에 대한 232조를 가지고서 진행을 좀 했었단 말이에요. 트럼프 1기 때도. 근데 그 당시에도 이걸 가지고서 철강 관세 25% 부과했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쿼터제로 진행이 되면서 이제 수출 물량이 제한이 되고 무관세로 진행되는 그 모습이 좀 나타났었죠. 자, 그 당시에도 WTO에 제소를 했었는데 WTO에서는 야, 이거 불법이다. 네, 국제 규범 위반이다. 라고 미국의 관세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응, 알았어. 그러든가 말든가 우리는 계속 할 거야. 이렇게 나와버렸거든요. 자, 판결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위험하다는데 니네가 뭔 상관? 그러면서 가게 된 거죠. 자,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도 상호 관세니까 미국이 우리한테 관세를 매기면 같이 매기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국은 이 무역 확장법 232조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근거를 들고 나온 거잖아요. 이 232조에 의하면 WTO든 뭐든 다 필요 없고 그냥 미국의 국가 보안에 위협이 미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된다라면 이 부분이 모든 규범이나 모든 규약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관세를 매길 수 있게 되어 있는 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도 같이 관세를 매긴다 그러면은 뭐가 돼요? 우리는 한국과 미국이 지금 FTA가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FTA가 협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관세를 미국이 올렸으니까 우리도 올릴게요 하게 되면 이건 뭐가 되냐면 FTA 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골 때리게 되는 상황이죠. 미국은 지금 지네 국가 안보를 통해서 들어왔다. 근데 그게 WTO에서 위법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매긴 거고, 우리도 매기게 되면은 이거는 법 위반이 똑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당성을 부여를 받을 수 있겠냐? 니네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한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지만, 미국은 무역 확장법, 국가 안보가 위협을 받는다고 우리나라는 뭐라고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WTO에 대한 그런 그 부분들하고 FTA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가가지고 야, 우리가 이런데 이렇게 하자 라는 식으로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오히려 그냥 전 세계 국가에게 보편관세가 부과가 됐기 때문에 그냥 25%를 어느 정도 그 하고 가자. 왜냐면 그동안은 무관세였던 국가들이 있었잖아요. 뭐 캐나다나 이런 국가들. 그런 국가들도 지금 관세를 세게 때려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경쟁력이 생긴다는 얘기죠. 가격 경쟁력이. 그러니까 어차피 때려 맞는 거 다 때려 맞았는데 모든 국가가 다 똑같이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도 뒤처질 거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쿼터제가 없어지잖아요. 쿼터제가 없어지니까 그동안은 제한된 물량만 수출했었는데 오히려 그냥 더 많이 파니까 좋다. 네, 그래 이대로 그냥 가자. 이렇게 그냥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인가, 아니면 정신 승리를 하는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근데 우리는 FTA 이거를 또 손을 봐야 되겠죠. 왜냐면 우리는 관세를 두들겨 맞고 있는데 걔네들은 관세를 안 맞고 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 철강 업체들이 그런 부분들을 흡수할 가능성이 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불합리, 이런 요소들을 어떻게
그 처리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정말로 저도 궁금할 것 같긴 합니다. 뭐 과연 하기는 하고 있는 건가? 뭐 별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네, 미국 그냥 하고 싶은데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외교부가 가서 뭐 할 게 뭐 있을까? 네, 외교가 지금 뭘 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애매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일단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나라도 철강에 대해서 관세를 매겨야 되겠다라 한다면 WTO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WTO는 이것을 법 위반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승인이 안 날 가능성이 높겠지? 그러니까 우리도 하게 되려면 네,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라는 식의 어떤 명분을, 대의 명분을 내세워야 한다는 건데 명분이 없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FTA를 통해 가지고 미국산 제품들이 지금 평균 관세가 0.79, 1%도 안 돼요. 그럼 미국 애들은 그냥 무관세로, 거의 무관세로 다 들어오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네, 피곤한 상태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철강에 대한 부분들은 뭐 볼트, 너트, 스프링, 그다음에 뭐 자동차, 뭐 그 차체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은 일시적으로 유예가 됐어요. 근데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철강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애매해지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 좀 드는 거고, 미국 쪽에 공장이 있는 회사들은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을 것 같긴 한데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타격을 크게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철강업체들 같은 경우는 해외에다가 기지를 생산하는 것이, 건설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여요. 네, 그래서 일단 철강을 시작으로 해서 다른 것도 다 똑같이 매기게 되겠죠. 네, 야 우리도 매길 테니까 니도 매겨봐라. FTA 법 위반, 야 이거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나마 긍정적인 뉴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가능성, 이 부분이거든요. 이건 뉴스가 따로 나온 게 있어요. 연합뉴스에서 나온 건데 30일 휴전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우크라이나가. 그 다음에 광물협정 조속히 진행하자. 그래요.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9시간에 걸쳐 진행된 고위급 회담 이후에 이 같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이 제안한 즉각적인 30일간의 임시휴전을 수락할 준비가 되었으며 당사자들의 상호 협의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러시아의 어떤 결판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원하는 대로 된다는 건가 되겠죠. 네, 우크라이나가 지금 보니까 미국이 군사적 지원을 끊어버리고 정보 이런 것들 다 끊어버리니까 굉장히 혼란에 빠지고 수세에 몰리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죠. 전쟁이 지금 지속되고 있었던 모습이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 와이낫이 되겠죠. 네, 어차피 내가 점령한 땅 다 주고 끝난다. 러시아도 전쟁을 끝내고 싶은 명분이 필요했는데 이런 식으로 전쟁이 끝나게 되면 좋을 수도 있겠죠. 네, 아니 좋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땡큐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생각해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좀 있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이런 거겠죠. 뭐 광물 협상을 통해서 뭔가 미국에게 빼앗기는 상황이 좀 되게 하겠습니다만은 미국이 이제 항구적인, 그러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적인 그런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네, 책임지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고, 싸우고 나와가지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안하다, 뭐 사과, 서한을 보내기도 하고 계속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힘이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처참한 건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내용이 좀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예스를 말하기를 희망한다라고 일단은 강조했다라고 하는데, 아마도 네, 러시아에서는 예스를 하겠죠. 뭐 딱히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가 되는 그런 과정으로 또 다시 가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는 부분이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의 움직임들이 조금 다시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다 판단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그쪽으로 수급이 몰리지 않겠는가, 우크라이나 재건주. 근데 이것도 좀 지켜봐야 돼요.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재건주가 올라가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가다가도 말 수도 있는 거니까요. 뭐 그런 쪽 한번 또 살펴보실 필요 있겠죠. 그나마 좋은 뉴스는 이거였다라는 거죠. 철강 알루미늄 같은 부분들, 면세 쿼터제 해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 다시 한번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주가 상황도 좀 더 살펴보시면 애플이 2.9% 떨어졌지만 엔비디아는 1%대 올랐죠. 그 다음에 아마존, 메타 플랫폼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상승세를 보였고요. 테슬라가 지금 3.79% 반등을 했고요. 트럼프가 테슬라 차량을 구입할 계획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괜찮아, 잘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겠죠. 아무래도 좀 미안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일론 머스크 재산이 무지막지하게 날아갔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 거라면 야, 자동차 한 대 사줄게. 네, 맞는 거래인가? 네, 싶긴 한데 이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뭐 전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돈은 있을 만큼 있으니까 나는 권력적으로 좀 가보고 싶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트럼프도 사업가였잖아요. 네, 사업가여서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머스크도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만약에 혹시라도 대통령을 꿈꾸고 있다 그러면은 네, 또 다른 재앙이 또 다시 나타나게 되겠죠. 네, 야, 이거는 진짜 1탄보다 더 강력하긴 했습니다. 그죠? 네. 원래는 1탄에는 그냥 또라이였는데 이번엔 쌍또라이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쌍또라이. 네, 그렇죠. 경기 방어주 성격의 버라이즌은 6%대, T모바일은 7% 떨어졌다. 경기 방어주 성격의 종목이 떨어졌다는 것은 근데 뭐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월트 디즈니도 5% 정도 밀렸고요. 뭐 등등등 하락률이 좀 나타났습니다.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까지 긍정적이진 않은데 이제 오늘 저녁에 CPI 지표 발표가 되죠. 그다음에 그 구인 건수 이런 부분들은 약간 증가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그래도 좀 괜찮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일단은 CPI 지표가 우리 예상치대로 조금 다운돼서 나오게 된다라면 인플레이션의 어떤 억압적인 요소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주가 반등에 기대치가 좀 생길 수도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이런 경기 방어주보다는 기술주적인 움직임이 또 나타날 수도 있겠죠. 네, 빅스 지수 조금 떨어졌어요. 뭐 어제는 급하게 올라가긴 했었는데 빅스 지수는 조금 떨어졌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금리가 5%포인트잖아요. 이러면 이건 너무 많지 않습니까? 6월 말까지 기준금리가 5% 인하될 0.5% 0.5%포인트 인하될 확률은 29.3%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 달 금리 인하도 사실은 좀 힘들지 않겠나 생각인데 상반기 정도에 한 번 정도는 금리 인하를 더 해주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2번 인하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좀 했었다는 얘기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는 한 번 정도. 3월 달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3월 달 다음이 언제일까요? 5월인가요? FMC가 4월에는 없고요. 5월에 있네요. 5월 초에. 그때 금리 인하 한번 나올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죠? 그 다음에 5월 지나고 나면은 언제쯤 있을까요? 6월 달에도 FMC가 있네. 그러면은 3, 5, 6. 이 세 번의 FMC가 남아있는데 점도표를 발표하는 것은 3월과 6월.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3월 아니면 6월.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 인하를 안 하게 되면 6월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가봐야지 알겠네요. 근데 어쨌든 이번 FOMC 다음 주에 나오는 것은 이제 점도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 금리 인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그런 어떤 힌트를 좀 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이죠? 자, 뉴스가 지금 트럼프 관세하고 철강 관세,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그 부분 가지고 가장 크게 잡혀 있었던 것 같고 딱히 다른 뉴스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캐나다하고 치고받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얘기 아까 해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만한 부분은 뭐냐면요. 서학개미들 문제점이 좀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ETF 서학개미 ETF라는 게 있대요. 서학개미 ETF라는 것도 진짜 있었던 겁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여기서 뉴스에 나왔는데 코덱스 미국 서학개미라는 ETF가 있었대요.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작년에 수익률 1등이었대요. 지난해 98.6%의 수익률을 거둬서 어마어마한 성적을 냈었던 ETF였다고 합니다. 근데 왜 나는 몰랐지? 자, 근데 이게 뭐냐면 미국 주식 중에서 서학개미, 즉 미국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종목을 골라 담은 포트폴리오. 기가 막히네요. 이쪽으로 해가지고 그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최근에 빅테크 중심의 하락장에서 크게 하락을 하게 되면서 꼴찌로 밀려났답니다. 1등에서 꼴찌로 밀려났다. 이런 것은 변동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네요. 지난해 수익률 1등이었지만
어제 기준으로 네, 국내에 상장된 주식형 ETF 666개 중 660등으로 밀려났다. 뒤에 6개 더 있네. 야, 1등에서 꼴등으로 넘어간다는 거. 그래서 NH투자증권을 통해서 해당 ETF에 투자한 이들의 그런 사람들의 97.08%, 나머지 이제 한 2.92%, 이 한 3% 정도 되는 사람들은 최근에 산 사람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아주 옛날에 사가지고 수익이 날 수 있나? 아무튼 뭐 그런 사람들, 3%는 누가 수익을 보고 있는 거죠? 네, 수익이 아니라 뭐 본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97%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ETF가 사람들의 이런 투자, 그런 자금이나 변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네, 판단을 해서 기초자산의 어떤 비중을 조절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 쪽에 편입 비중이 높았고요.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등으로 되어 있는데, 얘네들 오늘 이번에 다 빠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작년에는 미국 증시가 빅테크 중심으로 강하게 상승했지만 올해는 시장 분위기가 애매해지면서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ETF가 하나의 어떤 흐름을 타버리게 되면 골치 아파집니다. 어떤 테마나 어떤 분위기 이런 쪽으로 가면 수익이 잘 날 수도 있지만 갑자기 주가가 좀 이상해진다거나 그러면은 점점 약화되면서 사람들이 빠져나가다가 상장 폐지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ETF 그 시대의 흐름을 타는 거, 한때 유행하는 거 이런 쪽으로 ETF를 구성하실 때는 단기적인 부분으로 생각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또는 이제 뭐 배당이라든지 뭐 성장주 이런 쪽 같은 경우야 장기적인 흐름을 보면서 가셔도 되지만, 이렇게 어떤 그 중심 유행을 따라가는 ETF 이런 것들은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ETF 투자에 요즘에 관심들 많으신데 ETF 투자를 할 때도 항상 따져봐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도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미국장이 네, 반등에는 실패를 했네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도 만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약간 애매하겠다라는 판단이 좀 있을 수 있겠죠. 일단은 주가가 어제 크게 밀리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전 정도 그냥 약보합 정도로 계속 이어가지 않겠는가 생각되고요. 뭐 일단 급등한 종목들에 대한 어떤 차익 매도나 이런 것들도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의에 대한 주의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뭐 우크라이나 휴전 이야기 때문에 암호화폐 비트코인 같은 경우 갑자기 더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다는 얘기가 좀 있고요. 뭐 그런 정도 얘기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방산주 너무 올랐는가라는 싶은 부분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 이런 거 나오는 거, 또 조선주 네 ETF 뭐 그 조선주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도 계속 나온다는 거, 이런 차익 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주의를 좀 해야 되는 모습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러다 보면은 뭐가 될까요? 대형주 쪽의 움직임들이 조금 살아날 수가 있겠죠. 여기 지금 금 샀다가 낭패를 봤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한국의 금값 때문에 네, 폭락했다. 이거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몰렸는데요. 금 지금은 사시면 안 돼요. 근데 동네 아줌마, 슈퍼 아줌마까지도 네, 전부 다 금을 사야 되겠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라면 항상 그런 부분들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몰리는 종목들,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거, 세상에서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거, 그런 것들은 조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꼭대기에서 매수하면 항상 좋지 않다는 거, 고점에서 매수해서 언제나 행복해진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명심하지 못하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고점에서 물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고, 자, 오늘은 일단 네, 긍정적인 기분으로 한번 출발해 봅시다. 네, 오늘까지는 이제 만기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잘 해줬으니까 오늘은 한번 플러스 한번 살짝 한번 가보자, 그런 기대감 가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은 출발 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장중시장 때도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